키다리 아저씨. 제 이름은 주디 에벗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지금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앞으로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오늘은 고아원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찾아오는 날이에요. 곧 멋진 자가용 차들이 고아원 앞에 쭉 늘어설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같은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 지켜보아야 하거든요. 오늘도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손님들이 다 가고 난 후 2층 창문에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한 아이가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원장 선생님이 부르세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저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마지막 손님이 현관에서 차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벽에 비친 그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보였어요. 마치 키다리 아저씨 같군. 저는 그림자가 너무 우스워서 혼자 살며시 웃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돌아가신 손님이 내 글을 보시더니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셨단다.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그분은 너를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구나.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 그분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 알겠니? 저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설레었어요. 아까 본 키다리 아저씨가 바로 그분이야. 키다리 아저씨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모두 아저씨 덕분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9월에 오랫동안 정들었던 고아원을 떠나 대학이 있는 도시로 왔어요. 대학의 넓은 캠퍼스는 온통 초록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대학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할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안경을 낀 4학년 언니와 저와 같은 1학년생인 빨간머리 셀리, 그리고 부잣집 딸인 줄리아, 이렇게 세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셀리는 명랑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저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리아는 콧대가 높아서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된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대학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곳에서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많이 즐거워요. 수업도 받고 친구도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셀리와 가장 친하답니다. 줄리아는 여전히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요. 아저씨 덕분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농구팀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쳤어요. 아저씨 기뻐해 주세요. 선수로 뽑혔거든요. 하지만 매일 고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손과 발이 온통 멍투성이랍니다. 그래도 농구를 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아저씨 좀 못된 생각이지만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줄리아도 농구팀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만세.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6벌의 옷을 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옷을 가지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 기뻐서 새 옷을 산 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홍색 드레스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 옷을 입으니 제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옷은 파티 때 입은 빨간 드레스예요. 그 옷을 입으면 마치 정열적인 스페인 아가씨가 된 기분이에요. 교회에 갈 때 입는 파란 옷도 외출할 때 입는 노란 옷도 모두 마음에 들어요. 옷이 많은 줄리아는 옷 6벌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만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에요. 날마다 거울 앞에서 갈아입어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남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희 반에
옷의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옷 주인은 제 옷을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리고 웃었답니다. 이제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이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이름이나 나이를 가르쳐 주시지 않나요? 아저씨는 연세가 많으신가요? 백발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머리가 벗겨지셨나요?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저씨에 대해 알고 싶은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어느덧 12월이 되었지만 아저씨의 답장은 끝내 오지 않는군요. 할 수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 아저씨의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긴 팔과 긴 날이 얼굴은 잘 몰라서 그리지 못했어요.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저는 책 때문에 몹시 창피한 일을 당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에는 책이 많지 않았고 또 일이 바빠서 책 읽을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마테를링크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누군지 잘 몰라서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 1학년생이야? 그러자 모두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마테를링크가 파랑새라는 동화를 쓴 유명한 작가라는 것을 몰랐어요. 파랑새가 유명한 동화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아무리 공부할 것이 많아도 책을 먼저 읽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그림 동화 안데르센 동화를 읽었고 지금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고 있습니다. 독서가인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5월이 되어 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 학교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저씨는 분명 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오늘은 멋진 남자분께 학교를 안내해 드렸어요. 그분은 줄리아의 삼촌이신 저비스 펜들턴 씨입니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긴 것은 아저씨와 같지만 젊고 잘생긴 분이에요. 키다리 아저씨도 옛날에는 저비스 씨처럼 젊고 멋있으셨겠지요? 저비스 씨는 줄리아를 찾아오셨는데 줄리아가 수업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안내해 드린 겁니다. 다른 때에는 밉살스러운 줄리아도 오늘만은 예뻐 보이니 참 이상한 일이죠. 학교를 두루 안내해 드리고 나서 저비스 씨와 저는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대학에 와서 처음 맞는 여름방학이에요. 저는 아저씨가 힘을 써주셔서 록윌로 농장에 와 있어요. 농장에 계신 분들 모두 제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 있으면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록윌로 농장에서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저는 다락방에서 아주 오래된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책 뒤에 어린아이 글씨로 저비스 펜들턴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줄리아의 삼촌 말이에요. 놀라서 농장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이 농장은 전에 저비스 씨의 것이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농장 아저씨는 지금도 그분을 저비스 도련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어느덧 9월이 되어 저도 2학년이 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틈틈이 농구 연습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팀이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소설가 주디로 우승을 거두고 싶어요. 스포츠 소녀인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또 여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키다리 아저씨 덕분에 록윌로 농장에 와 있어요. 오늘은 기쁜 일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비스 씨가 농장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강으로 낚시를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나 행복해서 꿈이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예요. 저비스 씨가 집으로 돌아가신 뒤 울적해 있는 저에게 2번째 기쁜 소식이 날아왔어요. 저의 소설이 책이 되어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라는 주디로부터.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그동안 썼던 여러 편의 소설을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도 무사히 치렀어요. 이제 즐거웠던 대학 생활도 끝이로군요. 졸업식에는 아저씨가 보내주신 장미꽃을 들고 혼자 쓸쓸히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설을 쓰려고 농장에 와 있어요. 왜 그런지 저비스 씨와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디로부터. 기다리 아저씨로부터 저를 만나겠다는 편지를 받고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다리 아저씨의 저택에 도착한 저는 큰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설레는 가슴을 안고 방에 들어가니 기다리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앉아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잘 있었니, 주디? 기다리 아저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아저씨 얼굴을 본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기다리 아저씨는 바로 제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저비스 씨였던 것입니다. 주디, 내가 기다리 아저씨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 저는 지금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기다리 아저씨였습니다.